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인데요. 네, 선고 내용 사회부 법조팀 배윤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배 기자, 오늘 김건희 씨가 판단을 받은 혐의 크게 세 가지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까지 총 세 가지인데 우선 오늘 선고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5천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 김건희 씨 혐의 말씀하신 대로 모두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통일교회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는 특검이 유죄를 주장했지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한편 오늘 선고 형량이 지난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 직후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 유죄 부분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서 매우 미흡하다면서 항소의 뜻을 직후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는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알선수재 혐의도 일부 유죄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김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 현안 해결과 함께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3점,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상세히 따져봐야 하는 게 두 가지 금품 수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는 무죄로 봤는데요. 유죄 부분은 2022년 7월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중간 전달책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의 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등 이 현안 청탁도 같이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러한 청탁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대가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 주목할 것이 김건희 씨는 이제 재판에서 끝까지 6천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샤넬백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측근들이 진술을 바꾸자 사실은 받았다고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는 최종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이 무렵에는 이제 윤 전 본부장과 김건희 씨 사이에 당선 축하한다, 고맙다 이런 정도의 대화만 오갔을 뿐 뭐 통일교의 청탁이나 그런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예. 네, 앞서 이제 배 기자가 짚어준 대로 재판장은 이제 영부인으로서 이런 김 씨의 행위를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 관련 선고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을 했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질타를 한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일부 이제 유죄가 나온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혐의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겠고 또 이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혐의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좀 이 판단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특검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11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쟁점은 주범들의 시세 조종 행위에 있어서 김 씨가 공동 정범, 즉 공범 역할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재판부는 공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는 김 씨가 돈을 대는 이른바 쩐주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이로써 자신의 자금이 이 시세 조종 행위에 들어갈 것을 인지했을 여지는 있지만 공범이 성립되려면 일체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서로 나눠서 이제 그 범행을 실행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 이게 바로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주범 누구도 김 씨에 대해서 시세 조종에 대해서 직접 알려줬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고요. 네. 또 투자사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이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김 씨의 계좌에서 발생한 차익만 정산한 점도 역시 무죄 판단의 근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이었다면 이제 다른 곳에서 발생했던 그런 수익금, 범죄 수익금도 함께 나눴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씨의 그 계좌에 있는 것만 나눴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이 부분도 무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명태균 씨가 실소유했던 미래항공연구소가 영업의 일환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배포했다고 봤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영업을 위해서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좀 판단한 건데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여론조사를 제공받음으로써 특별하게 이득을 받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또 특검의 주장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 이걸 특검은 이제 사실 전제 사실로 봤었는데요. 네. 이것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직전까지 그 명태균 씨가 이준석 전 대표나 네.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끝까지 좀 요청하는 등 이것이 만약에 약속돼 있다면 굳이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부탁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김건희 씨와 약속이 됐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네, 이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오늘의 전체적인 선고 과정, 사실 이 선고 과정이 오늘 또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는 공직자는 아닌데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가 됐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TV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지켜봤을 것 같은데 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것도 처음이고 네. 또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것도 말씀하신 대로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 시작에 앞서서 중계 허가 이유를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이 이례적인 선고 생중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생중계 또 3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생중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두 선고 공판과 다르게 재판부가 오늘 생중계 결정하기까지는 좀 고심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비상계엄 관련한 두 재판에서는 이제 공직자들이 대부분 혐의들이 나오는 반면에 김 씨 사건에서는 일반인들이 다수 연루돼 네.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공인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좀 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번 선고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생중계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오늘 선고에서 한자 성어를 좀 몇 차례
재판에 언급을 했던 건데 먼저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걸 한자성어를 이용을 해서 질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생소한 한자 성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재판부는 이제 김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또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매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이제 고사성어를 인용을 했는데요. 삼국사기 백제분기에 등장하는 걸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또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런데 김건희 씨는 그렇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예. 또 우인성 부장판사가 사실 본격적인 선고 공판에 앞서서도 좀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이때는 형무 등급, 추물이 불량이라는 다소 생소한 한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형무 등급은 처벌에 있어서 귀천 없이 평등해야 한다.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또 추물이 불량은 저도 생소한데 사물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장은 이어서 법 적용에 있어서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또 무죄 추정이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이제 법원의 원칙 또한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어 모든 혐의를 증거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재판에서 결과가 좀 많은 사람들이 특검의 구형량과 선고 결과 간극이 커서 예. 약간 놀라기도 했는데 혐의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렸고 또 그 구형량과 그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큰 점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공정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인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공정한 재판이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여러 한자 성어들을 인용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어떤 판결의 의미를 뭐 설명을 했다. 지금 이렇게 배 기자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줬는데 하지만 또 앞서 또 짚어주셨던 것처럼 구형량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형량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상당 부분의 죄가 무죄 판결이 난 거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판결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특검은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이렇게 좀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요. 특검이 재판부가 일부는 좀 판단의 여지를 남겨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다퉈볼 여지들을 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항소 과정에서 지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선고로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또 영부인 출신으로서는 또 처음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실형을 좀 선고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씨의 선고 의미까지 좀 짚어봤고요. 또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서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선고 공판도 이어졌는데 이들 선고 결과도 또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역시 특검 구형량은 4년이었는데 여기에 좀 한참 못 미치는 선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의 각종 현안과 함께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샤넬백이나 뭐 그런 그라프 목걸이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요. 또 권성동 의원에게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이 나왔고 그 외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피고인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탁의 실현 여부와는 사실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단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 1억 원은 권성동 의원이 수수한 그 1억 원인데요. 특검 구형량인 징역 4년형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 의원 역시 2022년 1월 5일에 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피고인
김건희의 범행이 국민의 기대와 또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네.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걸로 보이진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좀 양형의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제 세 사람의 선고가 있었는데 모두 다 실형이 선고가 된 상황으로 일단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배윤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